강렬한 기차의 기적 소리가 한밤중의 고요를 갈랐다. 이준서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어둠을 응시하며 자신의 1등석 좌석이 낯선 남자에게 점령당한 사실에 이를 악물었다. 이봐요. 여긴 제 자리예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지만 그를 올려다보는 남자의 눈빛은 뜻밖에도 따뜻했다. 강민재. 강원도 산골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40대 초반의 사내였다. 그는 거친 손으로 모자를 벗으며 느릿느릿 미소를 지었다. 미안합니다. 기차가 흔들려서 그냥 앉아버렸네요. 그의 말투는 투박했지만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준서는 그 미소에 잠시 흔들렸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서울의 금융계를 쥐락펴락하는 32세의 자산가였다. 이런 시골뜨기와 얽힐 시간 따윈 없었다. 하지만 기차는 갑작스레 덜컹거리며 멈췄다. 차내 방송이 울렸다. 승객 여러분, 기차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복구까지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승객들의 불만 섞인 웅성거림 속에서 민재는 느긋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거 운명 아니에요. 우리 좀 얘기해봅시다. 이준서는 코웃음을 쳤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일기 시작했다. 이준서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 세계적인 투자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수십억 원의 자산.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외로움이 있었다. 그는 게이였다. 오랜 세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사랑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아왔다. 그의 연애는 비밀스러운 만남과 이별로 점철되었고 진정한 관계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민재는 달랐다. 그는 강원도에서 소와 양을 키우며 자유롭게 살았다. 그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솔직함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민재는 개의치 않았다. 내가 누굴 사랑하든 그게 내 소들한테 무슨 상관이야. 그는 늘 그렇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낙천적인 태도 뒤에도 아픔이 있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자를 잃은 후 그는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기차가 멈춘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엿보게 되었다. 이준서는 민재의 투박한 말투와 느린 제스처에 짜증을 느끼면서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민재는 목장의 일상, 새벽에 들리는 소의 울음소리, 그리고 산속에서 바라보는 별빛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울엔 별이 안 보이죠? 민재의 질문에 이준서는 멈칫했다. 그는 별을 본 지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당신은 뭘 위해 사는 거지? 민재가 불쑥 물었다. 이준서는 그 질문에 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돈, 성공, 아니면 끝없는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 그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기차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승객들은 점점 초조해졌지만
민재는 태연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내며 말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집에서 볶은 원두로 만든 거예요. 이준서는 어이가 없었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점차 대화에 몰입했다. 민재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사랑했던 남자, 그를 잃은 사고, 그리고 그 후로 이어진 고독. 이준서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누굴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세상이 너무 잔인했죠.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민재의 솔직함은 이준서의 단단한 방어벽을 허물었다. 이준서는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민재의 농담, 그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차가 다시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송이 울렸다. 승객 여러분,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이준서는 갑작스레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제 자리 돌려주시죠.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서울 도착하면 커피 한 잔 더 어때요? 민재의 제안에 이준서는 망설였다. 그의 삶은 계획대로 흘러가야 했다. 하지만 민재의 미소는 그 계획을 흔들고 있었다. 기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민재와의 대화는 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민재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생겨났다. 기차는 어둠을 뚫고 달렸다. 이준서는 다시 혼자가 된 좌석에서 민재의 보온병에서 나온 커피 향기를 아직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민재와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의 삶에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서울역이 가까워질수록 이준서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민재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내가 왜 이러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민재 같은 사람과 어울릴 이유가 없었다. 그들의 세계는 너무 달랐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재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당신은 뭘 위해 사는 거지? 한편 민재는 자신의 2등석 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준서의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보았다. 저 사람, 뭔가 아픈 구석이 있네? 민재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준서의 날카로운 말투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민재는 다시 사랑을 시작할 용기가 없다고 믿었지만 이준서와의 만남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이준서는 망설였다. 그는 민재를 다시 찾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 순간을 잊고 평소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까? 플랫폼에서 내리며 그는 무심코 민재를 찾았다. 멀리서 민재가 가방을 메고 느릿느릿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준서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강민재 씨. 이준서가 외쳤다. 민재가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 다시 그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생각 바뀌었나요? 민재의 말에 이준서는 머뭇거렸다. 그냥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아는 좋은 데로 갑시다. 두 사람은 서울역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카페는 작고 아늑했지만 이준서에게는 낯선 공간이었다. 그는 늘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민재는 이곳이 자신의 단골 카페라며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여기 커피. 진짜예요. 한번 마셔봐요. 민재는 주문을 하며 말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민재는 자신의 목장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는 소들이 새끼를 낳을 때의 기쁨, 비가 내리는 날 산속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의 소소한 다툼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준서는 그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다. 민재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있었다. 당신은요? 그 화려한 서울에서 뭘 찾는 거죠? 민재의 질문에 이준서는 다시 멈칫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돈, 명예, 성공.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공허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준서가 솔직하게 말했다. 민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같이 찾아봅시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도심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이준서는 민재의 손이 스치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당황했지만 민재는 태연하게 말했다. 서울 밤 공기. 꽤 괜찮죠. 며칠이 지났다. 이준서는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다. 회의, 계약, 그리고 끝없는 숫자와의 싸움.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민재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민재는 그에게 전화번호를 주었지만 이준서는 아직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왜 망설이는지 알았다. 두려움이었다.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또다시 누군가를 잃을까봐. 그러던 어느 날, 이준서는 민재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서울 너무 바빠서 정신없죠. 시간 나면 목장에 놀러와요. 별이 진짜 예쁘답니다. 이준서는 그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답장 대신 전화를 걸었다. 지금. 뭐예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소들 밥 주고 있죠. 당신은?
이준서는 민재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주말. 그는 강원도로 향했다. 서울을 떠나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그는 고급 수요보를 몰고 산길을 달렸다. 목장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그를 반갑게 맞았다. 도시 양반. 어울리지 않게 잘 왔네요. 민재의 농담에 이준서는 웃었다. 그는 민재의 목장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 소들의 울음소리, 풀 냄새,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산의 풍경. 민재는 이준서를 목장 안으로 안내했다. 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는 이준서를 언덕 위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별 보러 올 때마다 세상 고민이 다 사라져요. 민재가 말했다. 이준서는 그의 옆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울에서 단 한 번도 이런 평온을 느낀 적이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모닥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자신의 과거를 더 깊이 털어놓았다. 그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자를 잃은 후 자신을 탓하며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았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를 잊는 게 아니라 그와의 추억을 안고 가는 거죠. 민재의 말은 이준서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떠올렸다. 첫사랑. 그리고 그를 떠나보내야 했던 아픔. 당신은 어때요?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해요. 민재의 질문에 이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꿈에 나와요. 하지만 이젠 그저 추억일 뿐이에요. 민재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럼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 때죠. 그 순간 이준서는 민재의 눈빛에서 따뜻함과 진심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민재에게 기대고 있었다. 이준서와 민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이준서는 주말마다 목장에 방문했고, 민재는 가끔 서울로 올라와 이준서와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이준서는 민재의 소박한 삶의 매력을 느꼈고, 민재는 이준서의 날카로운 지성과 섬세한 감정에 끌렸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순탄하지 않았다. 이준서의 세계는 보수적이었다. 그의 동료들, 투자자들, 그리고 가족은 그의 성적 지향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민재와의 관계를 공개할 용기가 없었다. 민재는 그런 이준서를 이해하려 했지만 때로는 답답함을 느꼈다. 왜 자꾸 숨으려 해요? 당신은 당신이야.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민재의 말에 이준서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준서의 비서가 민재와의 사진을 우연히 보았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이준서의 동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이준서. 설마. 그는 소문을 잠재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커져갔다. 그는 민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내가 당신 때문에 망할지도 몰라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나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질문은 이준서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민재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의 세계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갈등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 이준서는 중요한 투자자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한 동료가 공개적으로 그의 성적 지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준서 씨,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요. 사실인가요? 그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이준서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민재에게 전화했다. 나 이제 어떡해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차분히 말했다. 준서 씨,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그리고 나 여기 있을게요. 민재의 목소리는 이준서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그는 다시 목장으로 향했다. 민재의 품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민재의 목장은 이준서에게 피난처가 되었다. 그는 서울의 소음과 압박에서 벗어나 민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되찾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소문은 점점 더 퍼졌고 그의 회사는 투자자들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이준서 대표의 사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돌았다. 이준서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민재와의 관계를 끝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고 모든 것을 걸 것인가? 그는 민재와 함께 언덕 위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고민했다. 민재 씨,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 그냥 나로 살았을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니까. 그 말은 이준서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민재에게 말했다. 나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민재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쉽지 않은 게 인생이죠. 하지만 가치라면 괜찮을 거예요. 이준서는 서울로 돌아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공개하고 민재와의 관계를 인정했다. 저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강민재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회견장은 술렁였지만 이준서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소문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는 일부 투자자를 잃었지만 그의 솔직함은 새로운 지지자들을 끌어모았다. 그의 회사는 다시 안정되었고 그는 민재와의 관계를 이어갔다. 민재는 그의 결정을 자랑스러워했다. 당신 진짜 멋지네요. 민재의 말에 이준서는 웃었다. 당신 때문이에요. 시간이 흘렀다.
이준서와 민재는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렸다. 이준서는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며 두 세계를 조화롭게 살아갔다. 민재는 이준서를 위해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이준서는 민재의 목장에 작은 오두막을 지었다. 그들은 서로의 공간에서 서로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도전에 직면했다. 이준서의 가족은 그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불러냈다.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다. 이준서는 차분히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행복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그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재의 마을에서도 그들의 관계는 논란이 되었다. 일부 주민들은 민재를 비난했고, 그는 목장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준서와 함께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편견을 깨뜨리려 노력했다. 우리가 누굴 사랑하든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그걸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죠. 그들의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었다. 마을 사람들은 민재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준서의 솔직함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 그들은 함께 목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축제를 열었다. 아이들은 소를 쓰다듬으며 웃었고, 어른들은 민재와 이준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1년 뒤, 이준서와 민재는 강원도의 언덕 위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몇 명이 참석했다. 그들은 화려한 예식 대신 소박한 모닥불과 별빛 아래에서 서로에게 맹세했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세상도 괜찮아. 이준서가 말했다.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답했다. 너랑 같이 별 보면 그걸로 충분해.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판단했고, 그들은 때로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통해 강해졌다. 이준서는 민재에게서 진정한 자유를 배웠고, 민재는 이준서에게서 용기를 얻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이야기였다. 기차에서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운명이었다. 한 사람은 억만장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목장주였다. 그들의 세계는 달랐지만 그들은 서로를 통해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사랑이 모든 차이를 넘어설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